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2부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엇갈리는 게 아쉽습니다. 코스피는 0.7%가 넘는 상승권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시세가 좀 많이 꺾였네요.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코스닥 쪽에서 그동안 많이 달려갔던 그 우주항공 쪽들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수급 이탈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산타랠리가 정말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런 분위기가 약간 반전이 돼가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또 시장에 대한 전략, 또 내년의 전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희와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시죠. 오늘 앵커 브리핑 통해서 시장을 조금 크게 바라봐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해서 또 마감을 지었고요.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알파벳, 오라클 같은 AI주들의 그 강세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가 5% 넘게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에서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금과 또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라는 점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지난주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며칠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초만 해도 그 오라클발 AI 급락으로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고 이번 연도는 산타클로스가 오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깔려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이크론의 실적이 완전하게 바꿔줬죠. 슈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서 AI 진영으로 다시 한번 강세가 들어왔고 시장에 강한 온기가 좀 들어옵니다. AI 급락세가 좀 진정이 되고 산타랠리가 정말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 급변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어제도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강세를 또 보여주고 오늘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불확실성을 덜었던 것 중 하나가 또 미국의 11월 CPI가 발표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하회하는 결과가 나와주면서 물론 또 이게 셧다운의 여파로 지표가 약간 좀 왜곡되다라는 우려는 있지만요. 그래도 추후에 금리가 인하되는데 조금의 더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은 맞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지난주에 가장 컸던 이슈입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금리가 이제 30년 만에 최고치인 0.7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모습이고요. 금리 인상이 되긴 했지만 시장은 그 BOJ가 내놓은 메시지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지만 그 속도를 조금 조절하겠다라고 비둘기밭적인 멘트를 내놓으면서 시장은 여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모습이죠. 정부에서는 국내 증시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국민 성장 펀드 등으로 선수닥의 기대감을 나타내긴 했는데 오늘 시장은 여기에 대한 수혜를 조금 받아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만 1조 넘게 사들이는 모습 보였고 오늘 추가적으로 양이 크진 않지만 매수세가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 지금 1,480원을 넘어가는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을 대응할 때 조금 주의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시 한번 반도체의 시간이 온 게 아닐까 시장은 환호를 하고 우선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이죠.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H200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검토한다라는 게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이게 조금 시기가 구체화됐습니다. 빠르면 내년 2월 중순부터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 HBM 쪽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국의 그 AI 주도권 확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긍정적인 신호로 한번 포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국내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또 7천억 달러라는 신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또 내용이 나왔고요. 그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모바일 DRAM에 대해서 아이폰 17의 물량을 엄청나게 공급을 하고
하고 제1 공급자로 우뚝 섰다라는 내용도 나와줍니다. 그 디램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론과 또 SK 하이닉스는 그 HBM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디램은 지금 삼성전자가 물량을 거의 다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도 나와줬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지금 호재성 뉴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엔비디아가 내년에 그 베라 루빈이라는 새로운 AI 감속기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반기 정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HBM4 퀄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삼성전자, 마이크론, 또 SK 하이닉스 3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이닉스 측에서는 일부의 회로를 조금 고쳐서 다시 제출을 했다까지가 업데이트되어 있는 소식이고요. 삼성전자가 우선은 최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DDR5 서버 디램을 인텔 플랫폼의 공식으로 업계 최초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전달되고 있고요. 양사 모두 증권가에서 실적 전망치를 대폭 올려야 한다라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굉장히 또 모멘텀이 확장되면서 켄트로스나 VM, 야스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거는 당연 반도체 IT 투톱인데요. 시세 한번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1%대 강세를 보여줍니다. 또 양사 모두 오늘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11만 2,100원 가리키고 있고 하이닉스는 58만 7천 원으로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 탄력이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1% 넘는 강세로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섹터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봤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인데요. 시세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오늘 한번 살짝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AI 관련된 종목들 이후에 우주가 오늘도 잘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급변동이 크더라고요. 시세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우주 우위 확보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고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잖아요. 그 내년에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할 예정이고 어느 정도 내용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관사까지 선정을 했고 주관사에는 모건 스탠리가 가장 우세하다라는 내용까지 어느 정도 나오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연속이 됐는데 국내 증시에는 오늘 좀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시세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시세가 많이 조금 탄력이 떨어지긴 했고요.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 세아 베스티지주 같은 종목들 지금 3%, 7%까지 하락을 좀 키우고 있다라는 점을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시세 체크해 보시죠. 대표적인 그 아주 아이비 투자와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 우주항공 종목들이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하한가 근처까지 떨어져 있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도 11%대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으로 조금 봐야 할지 아니면 또 악재가 나온 것인지 조금 추가적인 판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주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조선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중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온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의 그 새로운 함을 만드는데 한국 기업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깜짝 발표를 해줍니다. 그동안 좀 고점 대비 많이 쉬어가는 조선주에 오랜만에 온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또 한화의 모멘텀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화는 좋은 회사다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한화 솔루션 같은 종목들, 한화 오션까지 오늘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LNG 운반선 수주를 좀 오래 쉬었던 조선주들이었습니다. 모멘텀이 많이 사라졌던 평가를 받았었는데 한화 오션이 며칠 전에 깜짝 수주 소식 나왔잖아요. 유럽에서 LNG 운반선에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 나와주면서 며칠 사이 조선주들 쉬어가던 흐름을 약간 바꿔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조선주도 괜찮은데 조선주보다는 기자재 쪽으로 조금 온기가 퍼지고 있다라는 점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제약바이오가 오늘 시세 차익이 조금 많이 나와주는데요. 신년에 잘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호재의 호재성 뉴스는 너무나 많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중국 기업들이 나간 자리에 국내 CDMO 기업들이 자리를 채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또 셀트리온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 양행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리포트를 통해서 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생산 거점을 처음으로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게 그 알지노믹스라는 기업입니다. 주가 상승이 너무나 무서운 기업인데요. 그 IPO를 엄청나게 성공을 하면서 어제장도 또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조금 살려주는 모습 보고 있고요. 다음 달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 진행이 되고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국내의 ABA 바이오까지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또 신약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JP모건 컨퍼런스에는 알지노믹스까지 같이 참여를 한다라는 점 어제도 한번 나왔다. 이런 부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중에서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입니다. 내년에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일동제약이나 D&D 파마텍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가 다만 조금 연속되지는 최근에 않는다라는 부분은 우려의 목소리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BA 바이오가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미국 자회사와 함께 그 이중항체 ADC에 대해서 미국의 일상 임상을 신청했다라는 내용 나왔고요. 추후의 결과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도 한번 시세 보실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또 약세입니다. 지금 같은 랠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유일한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년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ABL 바이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두 약보합권 정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7만 19,000원에서 지금 시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보시죠. 로봇주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가장 시세가 연속되는 섹터 한다면 단연 로봇주로 볼 수가 있죠. 이제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모멘텀도 있고요. CES 2026이 다음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CES 2026에서 그 AI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 전략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도 내놨고요. 이 부분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회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있습니다. 아틀라스 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을 CES 2026에서 공개하겠다라고 밝혀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신사업에 5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현대차가 통큰 투자 소식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최근에 가장 또 로봇주 하면 뜨거운 게 계양전기입니다. 이제 로봇주로 조금 탈바꿈을 한 모습이죠. 로봇주 이후에 오늘 상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양전기, 현대무백스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시세가 연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나 이렌시스, 사면 같은 종목들도 로봇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시세가 좋은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도 한번 시세를 체크해볼까요? 계양전기, 현대무백스 같은 종목들 여전히 그 강세를 보여줍니다. 계양전기가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무백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가 연속이 됩니다. 지금 16,630원까지 시세 분출하는 중이고요. 사면도 2.4%의 강세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봇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시장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내줍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슈가 조금 있었더라고요. 그 D-Wave 퀀텀이라는 양자 컴퓨터 대표 종목이 있는데 CES 2026에 참석을 해서 관련된 기술과 또 실제 고객 활용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밝혀주면서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D-Wave 퀀텀 이외에도 아이온큐 또 리게티 컴퓨팅 같은 종목들도 일제
동시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오늘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 이번 10월 이후에 굉장히 시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 10월에 양자 관련된 기술이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다가 새로운 형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주면서 주가는 급락을 해줬죠. 오늘 오랜만에 CES 모멘텀 안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세가 조금 더 연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보통의 CES 2026이 있다면 그 이벤트 전날 정도까지는 시세가 좀 연속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시세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두 종목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ICTK는 시세가 조금은 좀 꺾이긴 했네요. 지금 16,900원에서 진행 중이고요. 사토시홀딩스는 두 자릿수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310원으로 12%대 상승권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 세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남은 일정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오늘 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11월에 발표가 됐었어야 했는데요. 그 미국 셧다운 때문에 지표 발표가 좀 늦어졌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또 앞으로의 통화 방향성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로 일부 국가들이 조기 폐장을 한다라는 점도 보시고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를 합니다. 또 리브스웨드라는 종목이 이제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의료기기, 수술기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IPO 신규 종목들 시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일에 또 따상 가능성 어느 정도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이닉스가 드디어 이제 투자 경고 해제 평가일이 내일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되고 주의 종목으로 내려올 수 있을지 몇 가지의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 내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이 크리스마스로 우리 증시 포함해서 대부분의 증시들이 좀 휴장에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배당을 받으시려면 12월에 결산법인인 그 종목들의 기준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배당주를 좀 매수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어제의 상승세까지는 좀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잠시 후에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그 전에 지금 증시 상황부터 전달드리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입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17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0.5%가량 오르면서 장중에 4,040선까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전히 4,130선, 4,14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힘이 빠지면서 93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일단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하루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보다 한화그룹주가 정말 좋습니다. 반도체 투톱도 물론 1% 넘는 상승세가 붙고 있지만 어제 좋았던 만큼의 급등세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한화그룹주 지금 한화오션 9%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 한화시스템도 4.4%가량 급등 중입니다. 일단 앞서서 보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에 대해서 앞서 이제 미국 프리게이트함, 미국 해군 호위함을 건조하는 것을 한화가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한화오션 그리고 한화시스템 같은 이 필리조선소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조선주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번지면서 HD 현대중공업이 2.33%가량 오름세입니다. 한화와 함께 조선 3사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우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점, 조선주의 오랜만의 급등세가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은 조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63%가량 오르면서 11만 원 선 회복에 이어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38%가량 오르고 있긴 하지만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오늘 조금 약합니다. 삼성전기는 1%가량 하락하고 있고 두산도 1.64%가량 하락 중입니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도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최근 들어 미국
기술주에서 기술주 위주로 상승하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온기가 퍼졌지만 오늘은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일단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방산 쪽 그리고 이 한국형 우주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종목들 조금 상승세가 둔화됐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오늘은 이 조선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집중이 되면서 다른 종목들로는 매수세가 조금 분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3사도 오늘은 힘이 빠집니다. LS 일렉트릭 0.8%가량 하락,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제 잠깐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포드와의 계약 해지 소식이 들려온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잠깐 반등했는데 오늘은 0.6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 출발에 이어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 가져갑니다. 삼성 SDI도 1% 넘게 밀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2차 전지 주들의 투심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게요. 엔터주입니다. 엔터주들이 지금 하이브가 2.67%가량 오르고 있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엔터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드림 콘서트 2026이 중국에서 내년 방영이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 2월에 홍콩에서 열리게 되는데 중국 후난이성 TV라는 이러한 공영 매체에 방영이 확정이 되면서 한알령이 해제된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엔터 3사 그리고 하이브까지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시장 상황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장 초반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섹터, 스페이스X 관련된 상장 추진 기대감에 어제까지 정말 좋았던 우주 관련주들이 오늘 지금 장이 진행되면서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 종목들도 첨단 산업 모멘텀 함께 붙으면서 조금 올라줬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조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SPG도 4%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클로봇도 3%가량 하락, 하이젠 R&M까지 4%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은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 좀 특징적인데 어제 4%가량 급등 마감했는데 오늘도 4.87%가량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침에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정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 정을 미국에서 판매할 계획이고요.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 임상보다 지금 위고비 정이 조금 더 FDA 승인을 빨리 받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오포글리프론도 승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올해 안으로 어떤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지 이 점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ADC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만 치료제 단도 케어젠을 제외하고는 하락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케어젠은 3.33%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엔터주가 좋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대비해서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ISC, 리노공업, 파크 시스템스까지 조금씩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이노스페이스가 15%가량 급등하고 있는데 한국형 상업체 발사, 지금 발사를 시작을 했고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공을 할지 하락을 할지 지금 실패를 할지 조금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주가는 지금 기대감을 안고 15%가량 급등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말씀드린 것처럼 엇갈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0.51%가량 상승 4,126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장중 고점 4,140선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4,130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 가져갑니다. 이 안에서 반도체 그리고 조선이 좋다라는 점 잡아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가량 하락입니다. 오늘 930포인트를 넘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우면서 921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오늘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 동향으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짚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1조가량 사들였었죠. 오늘도 3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3,5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2조 넘게 팔았던 개인이 오늘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6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그리고 메이저 주체의 수급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수를 이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1,700억가량 팔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담아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팔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기관은 130억가량 소폭 순매수 중이고요. 개인은 2천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오늘은 다소 무겁네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이어갑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여러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조금 나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수주 이야기 한번 나왔고요. 유럽 소재 제약사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관세 약에 대해서 관세가 15%로 부과가 되어 있는데 GSK의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약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리스크까지 좀 없애겠다라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근의 그 흐름입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빅파마들이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약을 굉장히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에 큰 모멘텀이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라고 삼성증권이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번 리포트의 골자였고요. 기존의 목표 주가를 200만 원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10%를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는 220만 원까지 올려 잡은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몇 가지의 호재는 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호재도 역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정면으로 돌파를 하고 CDMO 기업 이미 세계 1위의 CDMO 기업이지만 여기서 얼마나 더 또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앞으로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증권의 오늘 리포트 삼성 바이오로직스 함께 살펴보셨고요.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점까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이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 뜨거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주가는 미래에셋증권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의 영향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됐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이번 연도만 주가가 300% 넘게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가장 큰 골자는 그 스페이스 X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투자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IPO가 성공적으로 들어가고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에서의 투자금의 모멘텀을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내용을 조금 내놨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정말 그 스페이스 X의 그 정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그룹이 202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총 투자 규모가 4천억 원 정도라고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LP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미래에셋 증권의 출자 금액이 2천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투자 금액이 약 4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진짜의 수혜주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스페이스 X 기업까지 상승에 따라서 평가 이익이 미래에셋 증권에 유의미하게 반영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나왔더라고요. 이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4천억 달러로 추정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1조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의 정말 수혜를 미래에셋 증권이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상장 여부와도 무관하게 스페이스 X 관련된 추가적인 평가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또 하나증권이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도 당연히 바이였고 목표 주가는 26,000원으로 유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급락하는 모습, 반가 근처까지 가 있고요. 미래에셋 증권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스페이스 X 상장에 따른 수혜주가 누가 될 것인지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레포트였었습니다. 시세는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리포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의 2026년 최고 실적 주가, 애플 공급 확대, 테슬라의 전략적 협력 강화라는 레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MLCC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던 삼성전기가 앞으로는 AI의 정말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 골자였었습니다. 애플의 앞으로 FP 코일 공급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FP 코일을 말씀을 드리면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이렇게 손이 흔들리면 사진이 흔들리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방지해주는 부품이 바로 FP 코일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삼성전기가 공급을 할 것이고 향후에 액추에이터 공급까지 추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일 핵심 포인트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와 전략적 협력을 2026년에 강화하면서 카메라에 대한 공급 확대가 될 거고요. FCBGA와 MLCC. FCBGA는 그 반도체 기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부가가치 기판이고요. MLCC와 카메라 공급까지 확대를 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 애플에 대한 모멘텀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겠다. 정말 2026년은 AI와 자동차 중심으로 엄청난 또 재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삼성전기의 모멘텀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리포트까지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데일리온 이난희 전문가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아쉬운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을 조금씩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보고 이제 올라가는 틈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그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 잘 견뎠단 말이에요. 눈치를 보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렇게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원만한 어떤 그 흐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떠냐면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믿어도 돼, 경제를 믿어도 돼 이런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이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보면 어제부터 개인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보면은 외인이나 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물론 한정된 종목이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종목이지만 일단은 좀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지금 보면은 그동안 시장의 어떤 약간 조정을 보는 그와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느냐면은 스페이스 X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어제까지 그 시장에서 또 고리를 만들고 이랬는데 오늘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뭐 하한가를 치고 그죠? 오히려 또 미래에셋 정권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고 밀렸지만은 걔가 더 수혜를 본다, 뭐 누가 수혜를 본다 이러면서 대장 역할을 했던 이 지금 벤처 투자가 하한가를 치면서 하한가에서 잔량을 그죠? 뭐 쌓았다, 받았다 이런 모습들이 보면은 요즘 가장 변동성이 큰 이제 쉽게 말하면 세력들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바뀌었느냐? 그동안 이 개인들이 학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많이 급등한 종목은 한 번쯤에 어떤 반등을 줄 거라는 그런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의 학습에 의해서 뭐 동일 고속이나 뭐 천일 고속 이네들이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면은
이렇게 이제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얼마 전에 보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뭐 이유 없이 10%를 밀듯이 지금 보면 스페이스 X사 관련한 종목들도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개인들이 두려움에 의해서 매수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다음날 또 어떤 형태가 다른 형태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갖춰주는 게 굉장히 지금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기술적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깨뚫고서 계속 그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게끔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물량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과하게 베팅을 하신다든지 이러면은 견디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만큼 그런 정도의 물량으로 베팅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또 여유가 생기거든요. 또 어떻습니까? 시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밀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추가 매수를 하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어떤 특정 종목에다가 과한 베팅은 그거는 죽음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조금 자기에게 맞는 계좌를 보면서 그런 어떤 베팅 구조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련한 트럼프의 어떤 입김에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이 조선주인데, 근데 이제 이 조선주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 되지만은 사실 조건이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항상 뭐 동해스틸릭스 같은 이런 애들은 뭐 상한가를 쳐주고 가벼우니까 지금 오늘 하나오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움직이는데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좀 파동들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멀리 보고 뭐 조선주를 한다면은 좀 방향성을 찾아보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물량 조절이 키포인트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차피 가는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개별 종목이나 이 세력주들은 물량을 잘 조절해서 한번 관찰해서 보는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장 관심주 한화오션까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에딜온 이난희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켓나우 2부와 계속 함께 하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2일) 뉴욕 증시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연말 산타 랠리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분위기다. 다우지수는 0.47% 올랐고 S&P 500 지수는 0.64%, 나스닥 지수는 0.52% 상승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다. 엔비디아는 내년 2월부터 중국의 고성능 AI 칩 H200을 수출한다는 소식에 1.49% 상승했다. H200은 기존 H20보다 6배 뛰어난 성능을 갖추었다. 마이크론은 4% 급등했고 오라클도 3% 이상 올랐다.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 17%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말 산타 랠리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기술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랠리가 이어질지에 대한 경계심도 제기된다. 한편 뉴욕 증권 거래소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하며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휴장한다.
예, 산타랠리가 왔다고 어제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것 같네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LS증권 염수관 이사님 모시고 한번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분위기가 어제랑 완전하게 다르네요. 어제는 산타랠리가 왔다고 좀 환호했던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산타랠리는 왔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까요? 근데 산타랠리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에 좀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많은 예. 분들이 12월 하면 이렇게 항상 좀 연말에 급등장 이걸 기대하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산타랠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왜냐하면 올해 이미 10월에 산타가 왔었죠. 올해 그 6월부터 증시가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예. 사실 산타랠리가 뭐 올해는 내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은 좀 약간 미니 산타랠리 정도 약간 그런 흐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오늘은 일단 보시면 코스닥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예. 코스피는 좀 좋은데 삼성전자가 신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전자나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오늘도 마이크론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코스피 쪽은 어쨌든 이제 좀 산타가 와서 좀 좋은 분위기인데 코스닥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주주 양도차익과세가 50억 이상이죠. 예. 한 종목에. 근데 올해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이걸 좀 팔려는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팔고 대주주 요건을 해소한 다음에 이게 끝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이슈가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코스닥이 일부 급등주 중심으로 매물이 좀 나온 후에 다음 주에는 좀 그 매물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매수가 들어가면서 연초까지는 또 강할 것 같고 또 코스닥은 활성화 대책도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좀 그런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좀 코스닥이 소외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어쨌든 연말까지 지금 주가 전반적인 흐름은 뭐 이렇게 급등보다는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좀 강세장 흐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산타랠리라고 보기에는 산타가 이미 10월에 왔고 미니 산타랠리 정도로 네.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거든요. 어제도 1,481원까지 돌파를 하는 상황 보였는데 이럴 때도 환율에 대한 전략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 환율이 지금 오늘도 뭐 1,483원이니까 좀 예. 부담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수출주한테는 유리하고 뭐 반도체한테도 유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환율이 방향이 계속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분명히 원화가 저는 뭐 과도하게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워낙 지금 이제 달러 수급이 좀 좋죠. 그러니까 달러를 매수하려는 그런 투자 수요가 좀 워낙 많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당국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지금 이게 환율이 꺾이질 않습니다. 뭐 연기금을 이용하겠다. 또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해외 주식 그 마케팅 좀 자제하라 뭐 예.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런다고 환율이 뭐 잡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결국엔 수급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개인 투자분들 또 국내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달러 수요가 들어오는 돈보다 많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데 결국 이 개인이나 기업들의 달러 수요가 영원할 수는 없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중간중간 그게 매도로 바뀌는 경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흐름이 일부는 나올 수 있고 또 내년에 국내 지금 반도체 기업들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죠. 근데 네. 올해보다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배 정도 더 증가할 거로 보는데 그만큼 수출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가 더 커지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거기다 세계 채권 지수에 내년 4월부터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월 9조 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율은 지금은 좀 부담은 되는 건 맞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선 좀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고환율이 계속해서 뭐 장기화되기보다는 내년 한 상반기 어느 시점에선 좀 반대로 이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분위기 반전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냥 고환율만 생각하고 고환율 쪽에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그런 좀 반전도 기대를 하면서 좀 환율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주도 괜찮고 오히려 또 역으로 환율이 떨어졌을 때까지 네. 고려를 하는 전략을 챙겨주셨는데요.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 투자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네, 반도체는 뭐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예. 좀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마이크론이 좀 질주를 하고 있고 뒤늦게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이익 100조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8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사 지금 시가총액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지금 PER이 뭐
그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6배, 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급도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뭐 그 AI 버블 우려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내년도에 대한 수요 부분은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좀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서버 쪽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는 좋은데 공급이 계속 줄어든다면 내년 사이클은 올해보다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저는 둘 다 긍정적인데 근데 둘 중에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좀 그게 좀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메모리만 좋은 것 같다. 메모리를 보겠다. HBM. 그러면 하이닉스가 더 좋겠죠. 예. 예.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또 있거든요. 파운드리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또 올해 7월에 테슬라 AI 칩을 수주받았어요. 예. 삼성전자가.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곁들여서 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지컬 AI 시대가 이제 도래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기업이 지금 테슬라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 거기 들어간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삼성전자가 또 매력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게 좋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파운드리 쪽에 조금 더 내가 매력을 느낀다. 테슬라 밸류체인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선택하신 게 좋고 메모리만 좀 순수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그렇게 좀 이거는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까지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선은 반도체주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싸다라는 평가 내려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시잖아요. 워낙 또 그래도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본인의 또 판단에 따라서 어떤 투자처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지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AI가 조금은 마이크론 때문에 진정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내년에 반도체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반도체도 지금 근데 이제 다만 좀 부담되는 건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이죠. 이제 워낙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이 지금 100% 올랐고 하이닉스가 200% 올랐거든요. 예. 이제 가격 부담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은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요. 이 기업 이익을 못 쫓아가고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아직은 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비싸지 않다. 그래서 물론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셨겠지만 중간중간 한 번씩 흔들리거든요. 예, 그런 게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비중을 조금 많이 확대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일단 지금 최근에 계속 오르는 구간이니까 이제 뭐 뒤늦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보유하신 분들만 좀 들고 가시면서 좀 마이너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거 너무 좀 짧게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이클 자체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뭐 삼성 하이닉스 뭐 100만 원 얘기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가능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도 하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조건만 맞다면 충분히 또 가능한 부분이고 특히 하이닉스는 내년에 좀 기대하는 게 ADR이라고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미국의 이제 예탁 증서를 상장하는 거죠. 그게 된다면 과거에 TSMC가 상장시켜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것처럼 하이닉스도 기업 가치가 당연히 이게 미국 시장의 이제 잣대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또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된다면 어쨌든 한번 이제 위가 열리는 도전을 한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ADR 이 이슈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어쨌든 내년에 대한 그림도 여전히 밝다. 그래서 좀 흔들릴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부장단은 지금 좀 어떻게 투자해보면 좋을까요? 소부장이 좀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예. 이유가 있는 게 삼성 하이닉스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업황 막 투자를 하는데 예.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할 여력도 없고 거기다가 공장을 증설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투자는 하거든요. 평택 뭐 P5 공장도 이제 그 건설공사 내년부터 들어갈 거고 용인 지금 하이닉스의 최대 그 공장도 27년 지금 완공을 목표로 이제 투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시간이 조금 지연된 건 분명히 맞지만 어쨌든 장비 투자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장비주들 특히 이제 전공정이라 그러죠. 보통 예. 이제 반도체 만들 때 웨이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칩을
형성시키는 그 어떻게 보면 전공정 장비 회사들이 일단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재나 부품은 사실 메모리가 지금 이제 생산량을 막 급격히 늘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재나 부품은 파운드리 쪽을 좀 보시면 어떨까. 삼성 파운드리는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 갤럭시 여기 S26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도 만들어야 되고요. 테슬라 칩, 또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이런 수주들이 꾸준히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선 이 굉장히 가동률을 또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삼성 파운드리 쪽에 관련된 소재나 부품 회사들이 좀 메모리보단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장비는 메모리 쪽을 보시고 예. 소재나 그 부품은 파운드리가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6년에 반도체 주가 전망 한번 여쭤봤고요. 소부장 따들어도 지금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 이제 이사님 이번 연도 거래일이 오늘 제외한다면 4거래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새해 전략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새해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야 뭐 기본이 될 것 같고,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스닥이 좀 흔들리거든요, 일부. 근데 코스닥은 역시 바이오. 근데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왜 나왔냐면, 그 정부가 일단은 코스피에 너무 이제 힘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소외받고 있고, 그 코스닥을 좀 나스닥처럼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는 아무래도 시총이 제일 큰 바이오가 받겠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랑 바이오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구로 따지면 그냥 투톱 공격수로 앞에 딱 놓고 예. 기본적으로 포지션은 좀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이제 뒤에서 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끌어줄 예. 그런 업종으로는 올해 좀 안 좋았지만 내년에 좋아질 거. 대표적인 게 엔터. 엔터. BTS도 돌아올 거고요. 예. 또 거기다 한알령 요즘에 그 드림 콘서트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 괜찮아 보이고, 또 현대차 같은 이제 자동차 올해 안 좋았잖아요. 예. 네, 내년에 피지컬 AI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 뭐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안 좋았지만 내년에 좋아질 만한 게 저는 건설업종. 건설. 예. 예. 왜냐하면 요즘에 지방 아파트 값이 조금씩 좀 들썩이고 있어요. 돈도 풀리고 공급은 내년에 줄어드니까 결국 공급 늘려야 되거든요. 착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건설도 좀 하나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뭐 이렇게 뭐 등락을 좀 거듭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결국엔 내년에 하나의 테마로 본다면 가장 핵심 테마는 여전히 좀 로봇 같아요. 오, 예, 그러니까 오케이. 물론 좀 주가 부담은 좀 있지만 아직 못 오른 로봇주들도 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래서 테마 쪽으로 본다면 로봇이 내년에도 좀 좋은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업종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와 바이오는 일단 투톱으로 보는 거고, 이후에 뭐 엔터나 증권, 뭐 원전, 건설 같은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이오 좀 강조해 주신 것 같거든요. 뭐 종목군 좀 주신다면요? 근데 바이오가 지금 뭐 알테오젠이나 우리나라 이제 보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예. 그 기업들이 근데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뒤늦게 뭐 쫓아가는 건 좀 쉽지 않지만, 근데 지금 좀 빠지잖아요. 최근에 일단 아까 대주주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연말에 약간 수급 이슈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이오도 물론 좋긴 한데, 우리가 사실 이제 코스닥에도 바이오가 있지만 코스피에도 제약 바이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쪽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대형 제약사주들도 한번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여행 같은 기업들 예.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 유한여행은 폐암 치료제, 되게 큰 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성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코스닥의 플랫폼 기술 일부랑 코스피에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그런 대형 제약사도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큰 호재가 하나 나왔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생물보안법에 예.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럼 중국을 규제하는 법이니까 뭐 삼성바이오나 ST판 같은 바이오 위탁 생산 업체들, 특히 어제 삼성바이오가 공시를 내가지고 이제 미국에 설비 인수한다. 예. 이 공시가 떴어요. 미국에 이제 진출하는 거죠, 실제. 그래서 한국의 바이오 위탁 생산 CDMO도 여전히 내년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 섹터 꼽아주셨는데 그 안에서 좀 그동안 비교적 못 오른 사이즈가 큰 대형 제약사 쪽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LS증권 염수관 이사님과 한번 전략 나눠봤고요.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 내 일본행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며 갈등이 외교를 넘어 실물 경제로 번지고 있다. 중국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내년 1월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2,195편이 취소됐다. 취소율은 40%를 넘겼다.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예정됐던 중일 46개 노선은 전면 중단됐다. 선양 오사카, 난징 후쿠오카, 상하이 오카야마 등 주요 노선이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고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의 무료 취소 변경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압박 조치도 이어졌다. 외교 발언 하나가 이동과 소비를 먼저 멈추게 했고 시장은 갈등의 말보다 그 파급 속도를 먼저 계산하고 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바로 최근 유튜브 그리고 SNS 알고리즘을 장악한 바로 MMA 이야기입니다. 이번 멜로뮤직 어워드 2025의 중심에는 단연 제니가 있었습니다. 무대를 말 그대로 찢었는데요. 이 제니의 MMA 무대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700만 회를 돌파했고요. 또 댓글에서는 시상식 무대가 아니라 제니 단독 콘서트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서울시티에서 도시의 익숙함을, 젠에서는 내면의 집중, 라이크 제니에서는 마침내 도달한 온전한 나를 보여주며 무대 하나로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또 무대만큼이나 무대 의상도 화제가 됐는데요. 청구영원 문구가 생겨진 베일, 그리고 반가사유상 불국사 석가탑에서 착안한 의상까지 한국적인 미학을 과하지 않게 그러나 또렷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플레이브의 무대였습니다. 이번 MMA에서 탑10 그리고 밀리언스 탑10을 수상하며 저한테는 어색하게 다가왔던 버추얼 아이돌도 이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경쟁자임을 보여줬고요. 특히 칼리고 파트 1은 멜론에서 1,100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밀리언스 앨범 중 유일하게 1,0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짧게 정리하면 화제성 실험 단계는 끝났다는 신호탄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이 MMA의 영향력은 무대 밖, OTT 성적표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번 MMA 2025는 웨이브가 독점 생중계했는데요. 이번 시상식은 웨이브 전체 콘텐츠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신규 유료 가입자를 끌어낸 콘텐츠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시상식이 열린 토요일 신규 유료 가입자 수는 전주 대비해서 1.82배 급증했고요. 또 주간 실적 기준으로도 1위를 찍었습니다. 트래픽도 확실했습니다. 레드카펫 이후 본식 1, 2부에서 동시 접속자가 급증했고요. 또 시상식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3부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라이브 트래픽은 전주 동기 대비 2배 이상 뛰었고요. 또 엑소 출연 시점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 하나, 기존 웨이브 이용자는 3040이 중심이었는데요. 이번 MMA를 계기로 10대에서 20대 이용자가 눈에 띄게 유입됐다는 점입니다. K-팝 공연 한 번으로 연령 구조까지 흔든 셈이죠.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이슈로 이어집니다. 바로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이슈인데요. 두 회사는 이미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KT의 판단이 미뤄지며 합병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문제는 시간인데요. 이 OTT 시장은 가만히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현재 MAU 기준으로 보면 넷플릭스가 1위, 쿠팡플레이가 2위, 그 뒤를 티빙과 웨이브가 쫓는 구도입니다. 이번 MMA 사례는 분명한 힌트를 줍니다. 강력한 K-팝 콘텐츠 하나가 가입자 수, 트래픽, 그리고 플랫폼 이미지까지 단번에 바꿀 수 있다는 점이고요. 합병이 늦어질수록 이런 시너지를 묶어낼 기회도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MMA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무대들을 보면 바로 시원시원한 실력을 입증하고 또 K-팝 팬들의 공감을 끌어낸 무대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MMA 무대 중에서 엑소의 무대가 제 심금을 울렸는데요. 무대 한 번으로 다시 학창시절로 시간여행을 한 기분이 들어서 이 무대 영상을 계속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억 여행 힘을 가진 K-팝이 내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만별 신익사업입니다. 아까 엑소 얘기 나오던데 제가 그 엑소 얘기를 준비했거든요. 이게 우연이거든요. 짠 거 아닙니다. 엑소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자, 오늘
하나오션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가 또 뜨겁네요. 자, 조선주. 자, 지금 다시 순서가 어떻게 됐죠? HD 현대중공업, 조선,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자, 다시 조원방이 됐네요. 그렇죠? 지금 조원방입니다. 조원방으로 해줘야 좀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저 종목들도 인격이 있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나갈 때는 방을 앞에 붙여주고 지금은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순위가 높으니까 조자를 위에 붙여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17위에 있거든요. 오늘 9% 급등하고 있습니다. 12만 원에 근접하고 있는데 자, 이러니까 조선주가 20위 안에 2개 있잖아요. 그걸로 개수로 봐도 조선주가 지금 1등입니다. 그렇죠? 한때는 방산이 1등이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잠잠하니까 방산이 조금 내려갔고 그 뒤로 수주도 계속 나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뜨거웠을 때보다는 좀 내려갔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르네상스 타고 계속 선전하고 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원방 중에 가장 윗자리를 차지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원조방이라고 불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방자를 앞에 주로 붙여서 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분발을 더 해야 된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투톱으로 더 힘을 내고 있고요. 20위 안에 봐도 지금 하나오션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계열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이 대우조선해양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으로 인수가 되면서 대우자는 없어졌지만 그 안에 결국에는 그 하고 있던 아이템들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죠. 자, 2000년도에 대우중공업에서 분할 신설되었습니다. 자, 2001년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고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20년이 넘었습니다. 자, 2024년도에 하나로부터 플랜트와 풍력 사업을 양수하여서 하나오션 디지털을 합병하여서 사업 영역이 확대되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배 만드는 거랑 플랜트, 풍력 요거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해양 전문회사가 됐네요. 그리고 뭐 보니까 무탄소 연료 기반 전동화 추진 체계, 에너지 저감 기술, 암모니아 LNG 이중 연료 추진 기술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그 요즘에 그 어제 전기 추진선인가요? 노르웨이에서 전기 추진선? 거기에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전기로 가는 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암모니아로 가는 배도 나오고 LNG를 쓰는 배도 나오고 지금 현재는 벙커시유라고 이제 막 연기 먹구름이 엄청 나면서 오염이 심한 그 싸구려 기름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점차 LNG, 암모니아, 전기 이런 걸로 배도 다채롭게 자동차처럼 변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군요. 자, 매출액이 25.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와, 수치가 네 자리인가요? 1236.2% 증가.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실적이 일단 턴어라운드 했네요. 상선 부분이 있고 해양 플랜트 부분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죠. 상선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배 부분이고요. LNG 운반선. LNG 운반선은 LNG를 정말 운반하는 선이고 저게 이제 LNG 연료로 가면 LNG 추진 LNG 운반선이 되겠죠. LNG를 운반하는 선박인데 만약에 벙커시유로 간다. 그러면 벙커시유 추진 LNG 운반선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LNG를 운반하는 선, 초대형 가스 운반선,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 보통 벌크선이라고 뚜껑이 없고 광물을 싣고 다니는 그 선박보다는 저런 LNG 운반이나 가스 운반선이 조금 더 고부가 가치 마진 많이 남는 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저게 LNG랑 가스를 운반하면서 연료로 저걸 또 빼서 쓸 수가 있어요. 저런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부분은 해외 프로젝트 완수 실적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원가 절감과 안정된 수행 계획으로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해양 플랜트는 이제 배보다 훨씬 규모가 큰 바다에 둥둥둥 해파리처럼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규모는 해파리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게 둥둥 떠다니면서 FPSO라던가 아니면 드릴십, 10이라고 배자가 붙었지만 그거는 시추하는 배를 닮았지만 배가 아닌 해양 플랜트로 분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릴십이라던가 FPSO, 뭐 LNG FPSO 이런 것들이 해양 플랜트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역사적으로 군함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계속 뭐 필리조선소, 미국의 군함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대우조선해양 때부터 해왔던 그 군함의 어떤 레퍼런스들을 지금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커뮤니티 보기 전에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중요한 게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10% 가까이 급등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했죠. 지금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인인 시절에 이미 전화를 했을 때 그때 갑자기 우리나라 조선을 언급하는 바람에 트럼프 당선인 시절부터 우리나라 K조선에 어떤 바람을 불어넣은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신분이 된 이 순간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치 하나오션의 세일즈맨처럼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오션으로서는 고맙죠. 물론 트럼프는 항상 보시면은 자기가 굉장히 계산을 해서 이득을 보는 쪽으로 행동을 하지 막 뭔가 정말 사람이 마음이 선의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오션에게 좋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게 뭐 자기의 이득을 취급했던 어쨌든. 그래서 마러라고네요. 그 마러라고 리조트라고 이제 맨날 앨런 머스크랑 뭐 저기 화이트데이나 UFC 사장이랑 만나가지고 그쵸? 저 마크 저커버도 부르고 맨날 휴양지잖아요, 저기. 저기에서 또 이제 발표를 했네요. 대형 군함 창설계. 그리고 골든자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코리아 데몬 헌터스도 좋아하나요? 골든이 주제가니까. 왜냐면 그때 우리 뭐 아이언돔을 넘어서는 그렇죠. 이스라엘 아이언돔에 훨씬 더 능가하는 골든돔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골든 플리트라고 골든 함대를 만든대요. 이 골든 황금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골든 플리트를 만드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저기서 한화가 딱 집어 나와버렸습니다. 그때도 당선인 시절 때도 한화라는 이름이 그냥 찍어서 나와버렸잖아요. 하나오션이 나와버렸거든요. 자, 이번에 해군이 발표한 완전히 새로운 급의 프리키탐. 프리키탐이 이제 그 전투하는 본진에서 호위하는 함인데 호위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호위함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군함, 전투함, 본 함대, 함 빼고 그 옆에 호위하는 함까지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급의 프리키탐, 호위를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하는 함이 한국의 한화와 협력해 건조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한화가 필라델피아 이 지금 해군 조선소에다가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자, 해군이죠. 지금 군대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군함에 접근하고 있죠. 군함을 아무한테도 주지 않잖아요. 거기 군함을 만드는 데는 군사적인 어떤 기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한테 설계도를 함부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출한 것도 MRO 시장이잖아요. 이른바 그 어떤 유지보수죠. 유지보수 시장을 진출한 건데 저렇게 일단 어떻게 보면 본류로 진입하는 어떤 초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한때 위대한 조선소였는데 오랫동안 폐쇄되었었는데 저거를 지금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정유랑 철강의 도시잖아요. 우리 그 농구팀이나 축구팀이나 미식축구팀 보면 필라델피아 그 뒤에 붙은 단어들은 다 철강이나 뭐 정유 이런 쪽으로 붙어요. 그 캐릭터도 그렇고 거기야 그런 산업이 발달되어서. 근데 지금 다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화학철강이 죽었죠. 저기도 막 철강 살리려고 막 50% 관세 부과해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근데 조선소도 저기가 부흥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철강 정유 산업이 기반 산업이 있기 때문에 조선소가 또 있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 울산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울산에 여러 가지 석유 화학 단지부터 조선소가 다 몰려 있잖아요. 자, 거기서 필라델피아가 그런 비슷한 곳인데 해군과 민간 기업들이 협력해서 다시 가동될 것. 이걸 이제 골든 플리트라고 이제 골든돔은 이제 미사일을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이고 골든 플리트로 다시 황금 함대를 구성해서 옛날에 레이건 시대 때 미국 최강의 해군 그거를 다시 건설하려는 트럼프의 이 지금 야망이 지금 여기 깃들어져 있는데 하나오션이 지금 파트너의 자리를 한 자리를 꿰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지금 급등을 하여서 12만 원 지금 이 목전까지 지금 간 모습입니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지금 주주분들은 아주 반가울 텐데요. 자, 공매도 저 좀 무서운 그림인데 자, 공매도 너무 싫어하시죠? 자, 공매도로 추정되는 어떤 그 캐릭터의 이미지에 그렇죠? 석유를 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 뒤는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50만 원 매도 걸어놓고 자고 온다. 그때까지 올려놔. 자, 이거 50만 원, 자, 얼마죠 지금? 자, 얼마에 하나오션? 11만 9,400원이거든요. 자, 여기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50만 원이 안 돼요. 자, 50만 원 매도 걸어놓고 자고 온다는 거는 이거 며칠을 보시는 건가요, 지금? 뭐 상한가를 한 3번 가면 되나요, 이거? 자, 어쨌든 50만 원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고. 자, 그다음 하나오션에 1억 넣고 마음고생만 하는데 이렇게 주는구나, 고맙다. 그쵸. 지금 하나오션 그 당선인 시절에 떴다가 조금 주춤거릴 때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마음고생 심했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톱으로 가버렸지 조방원이 조금 주춤거렸잖아요. 그렇죠? 조원방이라고 하죠. 조원방이 원자력이 위니까요. 조원방이 조금 주춤거려서 저기서 힘드셨을 거예요. 큰 금액이. 근데 이제 아마 플러스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오션이 상한가 신나는 노래 그거죠. 그거를 지금 부르는 게 아닌가. 자, 상한가를 바라보고 있고 5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 정도의 필적할 만한 상승률은 안 나오고 있고요. 자,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오션이 당선인 시절에도 지금도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07년의 고점에 다가서는 데는 3사 중에 가장 부족했다는 거. 자, 그 당시에 3사가 누굽니까? 바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지금 현재 하나오션인 전신 대우조선해양이에요. 맞죠? 자, 전신 현대중공업은 어떤 건가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이게 2007년도에 현대중공업입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그때 현대중공업이 아니죠. 자, 차트가 HD 현대중공업 보시면은 차트가 짧죠. 그 당시에 HD 한국조선해양을 봐야 현대중공업의 과거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거기 찔렀죠, 지금. 자, 여기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조선해양은 여기를 돌파하면 진짜 신영역으로 오르죠. 여기서 괜히 떨어진 게 아니죠. 50만 원짜리가, 50만 원대가 2007년과 2011년에 싼 고점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20년 만에 본전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본전 찾기 때문에. 20년 전에 물리셨던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완전히 그냥 버린 셈 쳤는데 나 그냥 뭐 정말 사기당했다 셈 쳤을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차라리. 그렇죠? 누구한테 나 사기당했다. 뭐 한 번쯤은 인생에서 사기당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으로 버렸을 거예요. 그냥. 버려놨는데 갑자기 조선주 얘기 나오니까 딱 열어봤더니 이거 웬걸 지금 20년 만에 본전에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얼굴을 다르고 뭐 다르게 사는 것 같지만 생각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 버튼 누르죠. 이게 웬거라고. 그러니까 본전 심리 때문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그 원리예요. 전고점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저항이 나오는 게 그 원리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항이 나와서 지금 꺾이고 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20년 전에 고점에 갔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자,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보시겠어요? 삼성중공업도 어디까지 갔나요, 지금? 이번 달, 저번 달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저저번 달 지금 3달, 2달 전에 있죠. 2달 전에 35,000원 가까이 갔는데 35,000원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2007년, 2011년, 2013년 이거 현대중공업이랑 똑같죠, 지금? 이것도 또 똑같은 원리예요, 또. 야, 2007년도에 내가 청년 시절에 했다가 내가 애 낳고 딸 낳고 이제 아빠 엄마 돼가지고 딱 펴봤더니 야, 이거 웬걸 내가 아빠랑 엄마랑 아들 딸 낳아가지고 애국자라고 선물 주나 보다 해가지고 거기 딱 온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오션 되게 많이 오른 거 같죠, 지금? 어떨 것 같아요? 하나오션. 왜냐면 트럼프가 당선인 시절에도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조 선수 방문까지 했고, 그렇죠?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 또 나왔고, 엄청 이슈가 많았던 것 같잖아요. 어디 갔어요, 지금? 2달 전에 삼성중공업 2007년도 고점 갈 때 15만 원 갔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2013년 고점까지밖에 못 갔어요. 2007년, 2011년 고점은 저 위에 있어요. 2011년 고점은 20만 원이 넘고요. 2007년 고점은 거의 30만 원 가깝습니다. 그렇죠? 하나오션이 제일 못 갔어요. 3사 중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우리나라 조선 3사로 그때 완전히 황금기를 구가했던 종목이거든요. 가장 못 갔죠, 하나오션이. 그렇죠? 하나오션이 가장 못 가서 가장 약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바꿔 말하면 어떤 것도 된다? 많이 갈 포션이 더 남았다라고 지금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죠? 아까 전에 뭐 50만 원 상한가 뭐 이런 거 부르질 수 있겠죠. 자, 물론 여기 보시면 RSI가 고점에 왔죠. 2007년에 고점에 다가서고 나서 2023년에 살짝 여기 고점에 들어선 적이 있었고 이번에 지금 또 확 들어섰죠. RSI가 이게 빨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만에 빨간 거예요. 지금 20년 만에 뜨거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오션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 조선주가 아직도 여력이 좀 남은 것 같고요. 조선주가 다시 출발을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이 조금 빠질 때 조원박이 또 치고 가서 메꿔주면서 가야 그래야 5천 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준비한 종목이 SM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엑소가 나오길래 이거 뭐지? 이랬거든요. 왜냐면 SM이 지금 엑소 얘기가 상당히 많이 커뮤니티에도 나와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고. 자, SM 기억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선구자. 그쵸? 선구자죠. 하이브가 지금 꽃을 피웠지만 SM이 그 토대를 다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H.O.T와 SES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잊을 수 없죠. SES 그 데뷔하는 그 모습. 거의 뉴진스의 충격이 2000년대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고 SM 3.0 전략 체제를 지금 들어섰습니다. 여기도 멀티 프로덕션 기반 아티스트 IP 중심이죠. 하이브도 그렇고 지금 다 이런 식이에요.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이라고 여기 멀티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다 똑같아요.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해서 개성 있는 어떤 가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프로듀서에게 정권을 위임해가지고 다양한 가수들을 키우는 체제입니다. 공장이죠, 공장 이제 다. 3분기 누적 매출액 19.5% 증가, 영업이익 139.4% 증가, 당기순이익 1138.6% 증가. 실적은 정말 좋네요, 그렇죠? 실적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현지화 전략, 해외시장 현지화 전략, 콘텐츠 유통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자, SM이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잖아요. 다국적 막 한 그룹인데 국가별로 한 명씩 막 꽂혀있고 막 이러죠. 막. 그렇죠? 엑소는 또 어때요? 엑소는 워낙에 그게 많았죠. 사람이 많았는데 그걸 더 확장시킨 게 나중에 어떻게 됐죠? NCT가 나오잖아요. NCT는 뭐 NCT 일본, 재팬 있고 NCT 중국 있고 NCT 한국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다 그 나라마다 현지화해가지고 가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현아, 채나 언제 돌아올 거야? 저게 엑소 멤버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엑소가 나오길래 뭐지? 다른 거 똑같은 거 준비했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그쵸. 이게 나왔죠.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했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은 이미 떠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미련을 갖지 말고요. 그쵸? 지금 상황에선 떠나고 싶죠. 제일 잘 나가면. 근데 앞으로 이제 코스닥을 활성화해서 코스닥의 토양이 좋아지면 뭐 알테오젠의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그렇게 커서 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연기금 운영위원장님이신가요? 그분 불러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수익이 워낙 좋았는데 한국 주식에 많이 범위를 넘어서 투자를 했대요, 이미. 그런데 이걸 더 늘려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금 운영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비율을 코스닥도 반영해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이게 정부의 방침인데 1일부터 19일까지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SM이었습니다. 이게 미리 반응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21일 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선제적으로 미리 그걸 알고 귀뜸을 듣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이렇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기금이 코스닥에 대한 투자를 넓히게 되면은 저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살 것 같은 지금 어떤 방향성을 좀 보여줬다.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SM이 수혜를 지금 가장 많이 받는데 연기금 그 코스닥 참여 확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한 것이고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SM을 가장 많이 샀기 때문에 더 추가 매수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이 SM을 비롯하여 하이브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가 조금 부진했어요, 사실. 자, 부진해서 지금 다들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이브에 지금 BTS도 복귀를 하죠. 자, SM 9주 구매 나왔는데 이 스크롤 올리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크게 올리쳐가지고 눈을 딱 맞춰가지고 놀래버려. 제가 사진인데도 뒤로 물러났어요. 자, 화면으로 깜짝 놀랐는데. 자, 우와, 뭐 걸그룹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와, 호호호호 기다리면 이런 날이 오긴 하네요. 자, SM 주주분들도 많이 기다렸죠. 물론 조선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기다리신 분들한테 앞에 가서 나 SM 오래 기다려서 하면은 욕먹지만 섹터가 다르고 주기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이 빅사이클이 있는 조선이랑 이건 다르죠. 자, 백현아, 채나 언제 올 거야? 엑소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이오이 믿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저기 아까 전에 저기도 나오던데 블랙핑크도 나오던데 YG도 그렇고 어쨌든 2026년을 맞이하여서 신년에 복귀하는 그룹들도 많고요. 새 앨범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엔터테인먼트 기대를 해보고 코스닥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하이브는 코스피지만 코스닥에 있는 엔터주들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로봇이랑 지금 바이오는 또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엔터가 좀 잘 나가기를 비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멘트 중에서 촌철살인의 코멘트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근데 이미지가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박보영 씨 같은, 제가 박보영 씨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 등장했죠, 요즘에? 잘 나가는 커뮤니티에 상철이 오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제 상철아 오빠 왔다였잖아요.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여자분이 등장했습니다. 세영이가 등장했어요. 어떤 세영이 등장했죠? 오르세영이 등장했습니다. 자, 세영, 오르세영. 이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어떤 두 남녀가 등장을 했다. 상철이 오빠와 세영 언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주들이 2026년에는 화끈하게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구호를 같이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주를 비롯하여 코스닥, 코스피 모두 오르세요! 이번 주 미국에서 AI에 대한 투심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며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오늘 코스피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또 개장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가에 힘을 실는 발언을 하면서 오랜만에 조선주가 코스피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시간 양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0.58%가량 오르면서 여전히 4,130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세 탄력 여전한 상황이고요.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20분가량 흘렀는데 코스닥은 0.6%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32포인트로 개장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920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200이 0.67%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도 좋고요. 조선주의 상승이 코스피를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점은 좀 특징적입니다. 코스피 시장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함께 약 8천억가량 메이저 주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7,700억가량 팔면서 어제에 이어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은 팔면서 지수를 이끌어내리고 있고요. 외국인 1,6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외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은 2천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00억가량 소폭 순매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특징적입니다. 1,480원 선을 넘어섰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지금 8개월 내 최고치 부근을 지나가고 있고요. 1,487원 선이 연중 최고점인데 이를 지금 경신할 수 있을지 오늘 조금 귀추가 주목됩니다. 1,483원 선 지나가면서 개장 직후보다 3원가량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주요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 호위함 프리깃함을 한화가 건조한다고 밝히면서 한화오션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금함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트럼프급 전함 25척을 건조하고 신형 군함으로 구성된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또 이날 회견에서 황금 함대에 포함될 새로운 프리기함이 한화와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한화는 매우 좋은 회사라고 전했는데요. 마스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발언으로 한화오션 그리고 한화 시스템의 주가가 오름세입니다.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하나오션 주가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10% 넘게 급등하면서 12만 1,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오랜만에 12만 원 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오름폭을 키우면서 현재 시간 기준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주가도 마찬가지로 오늘 탄력받고 있습니다. 4.4%가량 강세고요. 59,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2.53%가량 오르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받아가고 있고요. 52만 7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K-팝 공연을 대표하는 드림 콘서트 2026이 내년 2월 홍콩에서 열립니다. 중국 후난 위성 TV를 통해 중국 전역에 현지 방송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오늘 엔터주가 강한데요. 그간 한알령에 대한 우려로 엔터주의 주가는 지지부진했는데 이번 편성으로 한알령이 해제됐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후난위성 TV는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위성 방송사 중에 부동의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방송사로 젊은 시청층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강력한 대형 방송사에 K-팝 공연 실황이 정식 송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업계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가 다시 확대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드림 콘서트는 매년 개최되는 K-팝 아이돌 콘서트로 이번 공연은 홍콩 카이탁 스포츠파크에서 내년 2월 6일에서 7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엔터 3사 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SM의 주가가 매우 탄력적입니다. 6.32%가량 강세고요. 12만 6,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JYP 엔터테인먼트도 2.4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7만 1,7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브 주가도 4%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엔터 3사 일제히 일중 고점 부근 지나고 있습니다. 32만 1,000원 선 거래됩니다. 미국 재련소 투자를 위한 11조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놓고 고려아연과 영풍 MBK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국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테네시주에 11조 원을 투자해 재련소를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총 사업비 조달 방식을 놓고 미국의 투자인지 아니면 갚아야 하는 차입금인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을 상대로 영풍과 MBK 측은 지난 16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의 가처분 결과가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법원은 지난 19일 가처분 신문기일을 열고 고려아연의 성명 자료를 21일까지 제출을 요구했고요. 영풍은 오늘 오전에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1.45%가량 하락세입니다. 136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향성 관망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풍은 0.63%가량 상승이고요. 56,2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고환율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2거래일 연속 코스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다만 코스닥 시장은 오늘 조금 힘이 빠지면서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집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이트 플러스고요. 이데일리 마켓인 권소현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이제 가처분 결과가 나와서요. 고려아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려아연이 그 미국 정부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그 헤네시주에 이제 재련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내용 밝히면서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떤 내용 좀 준비하셨어요? 저희 고려아연이랑 MBK 파트너스 영풍 이렇게 경영권 분쟁할 때 거의 매주 이 이슈를 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다시 이제 고려아연 얘기를 들고 왔는데요. 이 지난주 월요일에 고려아연이 의사의 결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 그때 발표했던 게 미국의 통합 비철금속 재련소를 세우기로 했다라는 거였고
그 비철금속 재련소라는 거는 이제 아연, 구리, 뭐 이런 비철금속은 예. 물론이고 뭐 금이라든가 은과 같은 기금속, 그리고 안티모니, 게르마늄, 그리고 갈륨 이런 이제 전력 광물까지 다 종합적으로 재련하는 시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연이 11일에 미국의 이제 크로스블 메탈스라는 이제 그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이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 크로스블은 영어로 이제 쇠물을 녹이거나 하는 도가니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블이라는 이 이름으로 크로스블 메탈스, 나중에 이제 크로스블 조인트 벤처스까지 같이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상 투자액은 자본금과 차입금 다 포함해서 총 74억 3,200만 달러예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1조 원 되는 굉장히 큰 돈인 거죠.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정책 자금 그리고 투자자 대출 이런 걸로 한 46억 9,800만 달러 정도 조달하는 걸로 나오고요. 미국 상무부의 보조금 최대 한 2억 1,000만 달러 정도 받고, 이제 고려연이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게 5억 8,500만 달러 이렇게 되는데, 이 재련소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건설을 해서 사업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공시한 기본 계획인 겁니다. 예. 우선 일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이번 그 한국과 미국의 손을 잡고 네. 전략 자산을 조금 만드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의미 부여 좀 상당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이게 약간 한미 동맹 차원에서 다들 이제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히토류를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공급망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에 이런 제안을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AI를 비롯해서 뭐 반도체라든가 방산, 우주항공 이런 최첨단 산업에 히토류라는 게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히토류는 중국이 이제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뭐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중국이 가진 가장 큰 카드가 그러면 히토류 수출 제한할 거야. 너희들한테 히토류 안 줄 거야. 이게 가장 큰 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히토류를 둘러싼 안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이 강도가 이제 점점 격화하는 와중이었으니까 미국은 이제 이 전략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걸 이제 국가 전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그런 가운데 고려아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 사실 고려아연은 이 세계 최고의 습식 재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 습식 재련 기술이라는 게 재련을 습식, 건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건식에 비해서 습식은 그 용해제라든가 물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광물을 녹여서 이제 원하는 광물을 얻는 방식인데, 건식은 이제 용광로를 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에 문제가 되는 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출이 좀 많고, 반면에 습식 재련 기술은 아무래도 친환경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이런 이제 기술인 거거든요. 이 분야에서 고려연이 갖고 있는 기술이 세계 최고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고려연하고 손을 잡으면 중국의 히토류 공급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수단이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만하죠.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난 8월에 최은범 고려연 회장이 한미 정상회장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돼서 갔었거든요. 그때 미국의 워싱턴 DC 백악관을 방문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기본안을 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때 고려연이 로키드 마틴,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업체죠. 로키드 마틴하고 계류반응 공급 협력 MOU 체결하기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출자 구조가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막 크로스블 메탈즈, 크로스블 조인트 벤처 여러 가지 회사가 등장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 측과 함께 현재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하면 아주 기본적으로는 현지 사업회사에 공동 출자를 하고, 그 공동 출자한 회사가 차입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예. 근데 고려연 건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일단 미국의 조인트 벤처인 크로스블 조인트 벤처스를 설립해요. 이거는 크로스블 메탈스라는 별개의 이제 회사인 건데, 여기에 미국 정부하고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12억 5천만 달러를 빌리고,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6억 9천만 달러를 출자를 해서, 그러니까 차입 사이드와 이제 그 자본 사이드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이 이제 조인트 벤처스의 지분을 90%를 확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총 19억 4천만 달러가 생기잖아요. 이 돈으로 이제 크로스블 조인트 벤처는 고려아연이 하는 제3자 유상 배정 증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는데, 그 제3자가 이 크로스블
조인트 벤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스는 고려아연이 주당 129만 원에 이제 발행하는 신주를 받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규모가 한화로 하면 총 2조 8,500억 원 정도인 건데 사실 오늘 주가가 한 136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주당 발행 가격이 129만 원이고 그보다 좀 낮은 가격이죠. 고려아연이 그러면 이제 제3자 유상 배당 증자, 그러니까 제3자 배당 유상증을 하면서 이제 조달한 자금은 미국 현지에서 재련소 사업을 하는 크로스오버 메탈스에 투자를 해서 지분 100%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스가 고려아연에 이제 자금을 대고 고려아연은 그 자금을 크리스 메탈즈에 투자를 하고 크리스 메탈즈가 바로 이제 재련소를 건설하는 이런 아주 복잡한 구조를 이제 만든 거죠. 이런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지고 일단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고려아연의 그 발행 주식이 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주주들의 가치가 좀 희석될 것 같아요. 이 그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예. 건데 미국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가 고려아연 제3자 배당 유상증에 참여를 해서 신주를 받으면 고려아연의 지분 9.99%를 확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과 MBK의 지분율이 45.85%거든요. 최윤모 회장 측의 지분은 31.18%예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을 하기에 지금은 최윤모 회장 측이 이제 절대적으로 좀 지분율이 낮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신주 발행을 하고 나면 영풍과 그러니까 신주 발행을 하고 나면 전체 이제 모수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전반적으로 다 낮아지잖아요. 네. 영풍과 MBK 측의 지분율은 41% 정도로 이제 낮아지고 최 회장 측의 지분은 한 29%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가 보유하게 되는 지분 9.99%는 아무래도 최 회장 측의 지분을 분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지분 합하면 38.46%가 되니까 원래 이 구조가 없었을 때에는 지분율 격차가 영풍 MBK 그리고 최 회장 측이 한 1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예. 이 14%포인트 정도를 가지고는 경유권 싸움을 하기에는 좀 벅찼는데 이런 구조를 짜고 이제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의 지분을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이 격차가 2.5%포인트 정도로 좁혀져요. 그러면 이제 해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짠 이유가 결국은 경영권 싸움 중에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MBK와 영풍 측이 이제 연합을 해서 법적 대응을 한 네.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영풍과 MBK가 뭐 밝힌 입장을 해요. 미국 재련소 건설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다. 예. 그러나 고려아연이 미국 조인트 벤처를 대상으로 제3자 배당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경영권 방어인 게 너무 명확하다. 왜 이 시점에 왜 이런 구조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냐 대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신주 배정 자체가 상법 그리고 이제 대법원의 이제 판례에서 보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라는 게 이제 영풍과 MBK 쪽 주장이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이거 막아달라라고 하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제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상법 제 418조를 보면 경영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주의 신주 인수권 보호를 위해서 제3자 유상 배정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풍과 MBK의 주장은 고려아연이 지금 진짜 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을 하는 거라면 제3자 배정 하지 말고 주주 배정 방식을 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뭐 이거에 대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나올 거라는 전망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재판부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10월 26일이거든요. 예. 그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오늘 23일이잖아요. 25일은 크리스마스니까 휴일이고 그러면 23일 아니면 24일 날 나올 예. 거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고려아연의 그 미국 재련소 건설을 조금 이제 지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제 가처분 신청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법원 판결에서 관건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목적이 어디에 박혀 있느냐,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느냐, 이게 이제 재판부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가라고 볼 건가가 예. 이제 가장 큰 관건인 건데 경영권 방어보다 사업 확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법원이 본다면 아마도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한 판례들이 좀 있어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과거에도 보면 법원이 현대 엘리베이터처럼
지배권 방어를 위한 유증에는 제동을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중공업 사례처럼 사업 확장이라는 주된 목적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유증을 허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 고려아연이 뭐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재편 전략 이런 거에 이제 고려아연이 합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미 이제 동맹이 강화되고 사실 흐트리르라는 그 전략적 광물을 둘러싸고는 사실 우리나라도 걱정이 많은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고려안의 이번 딜이 굉장히 이제 명분도 있고 한미 외교 동맹이라는 점에서도 약간 우위를 점했다라는 평가가 좀 높았었는데 뭐 사실 만일 이 딜이 깨지면 뭐 외교나 안보 면에서도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겠냐 재판부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지 않겠냐는 식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일단은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조금 밝혀졌는데 논란이 조금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계획 공시됐을 때 분위기는 그래 한미 동맹을 하는구나 그래 고려아연과는 그럴만하지 사실 고려아연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예. 그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미국이랑 손잡는다고 하면 그건 밀어줘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공시된 내용 위에 세부 계약 내용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는 조금 이제 이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는데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측에 이 재련소,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메탈즈 지분을 최대 34.5%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게 이제 밝혀졌거든요. 예. 지금 이제 밝혀진 걸로는 고려아연이 크로스오버 메탈즈 지분 100%를 보유하는 걸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재련소가 이제 미국 전쟁부를 상대로 신주 인수권을 주당 1센트에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약간 어찌 보면 이제 이면 계약 같은 건데 그런 계약을 했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전쟁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국방부인 건데 미국 전쟁부는 이 가격으로 최대 그 재련소의 지분 14.5%를 매입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주당 1센트에. 재련소 기업 가치가 만약에 $150에 달하면 추가로 20%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또 추가로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14.5%와 20%를 더하면 34.5%니까 이 지분은 뭐 무시할 수 없는 지분인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재련소가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 측에 매년 $1억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도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가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각종 인허가 서비스를 받을 때 이제 노력해주는 대가로 주는 거다. 이거는 뭐 좀 관행적으로 주는 거다라는 게 고려아연 측의 설명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1억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매년 준다고? 이거 너무 이제 우리 쪽이 불리한 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할 권리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후년에 이사 1명씩 해서 총 2명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얻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품과 MBK는 안 그래도 지분은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이사회에서 영품과 MBK 쪽 측의 이사는 2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내년 주총 때 그러니까 시킬 의사를 더 늘려야 되는 게 지금 목표인데 지금 미국 정부가 내년, 후년,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추천하는 이사는 아무래도 이제 최은범 회장 쪽에 좀 우호적인 이사일 텐데 이런 권리를 줬다고? 이거는 너무 이제 불리한 계약인데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밝혀지고 나니까 이 딜이 이제 성사된 다음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그 옛날 트위터 그 X에다가 미국의 큰 승리다라고 밝혔던 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를 백기사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양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건 어쨌든 고려아연 주주들이나 이제 자본시장에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계약 정보인 건데 이거를 숨겼다는 거에 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고려아연이 또 납입을 좀 서두르면서 배당을 또 굉장히 미국 정부에 많이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부지를 확보하고 실제 착공을 하려면 아마 후년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아직 이제 좀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굳이 올해 말로 대금 납입일을 잡았거든요. 12월 26일이 대금 납입일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올해 결산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이니까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는
며칠 만에 주주명부에 이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말 되면 다 배당받겠다고 이제 그 배당 그 마지막 배당 기일 전까지 이제 주식을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크로스볼 조인트 벤처도 주주명부에 이름 올리고 주당 2만 원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주가 약 221만 주가 발행이 되니까 크로스볼 조인트 벤처가 받는 배당금이 대략 한 442억 원 정도가 나온다는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유상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납입비를 이렇게 잡으면서 막대한 현금을 배당으로 주는 구조가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경영권 방어의 목적이 이제 너무 분명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명부가 12월 30일 날 폐쇄가 되니까 그 전에 지분을 확보를 해야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 합작법에, 그러니까 크로스볼 조인트 벤처의 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1월 1일 이후에 사면 3월 주총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못 하는데 그 전에 사야 가능한 거니까 결국은 그래. 그러면 주총에서 이제 최은범 회장 측이 이 주총에서의 경영권 분쟁 이런 거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이렇게 일정을 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많은 우려가 있는 계약 내용인 것 같은데 또 미국과 우리나라 그 국익이 상충될 때 이럴 때도 문제가 좀 많다고 그렇죠. 평가가 되잖아요. 이게 워낙에 이제 첨단 기술인 거고 워낙에 고려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 세계 최고의 제련 예.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안인데 최은범 회장 측 그리고 영풍과 MBK 측 간의 지분율을 고려를 할 때 크로스볼 조인트 벤처의 지분 보유하게 되는 지분 이제 9.99%는 굉장히 큰 지분인 거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크로스볼 조인트 벤처에 대한 고려아연의 지분율은 9.99%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크로스볼 조인트 벤처의 그 이사 구성만 봐도 미국 정부 측이 5, 그리고 고려아연 측이 1, 그리고 미국 측 전략적 투자자, 그러니까 기업들, 미국 측 기업들 3. 이렇기 때문에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스의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아연의 입김이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좀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 이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사실상 주도해서 설립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뭐 실질적인 경영권, 뭐 지배력 행사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이렇게 충돌할 때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에서 의사결정을 우리의 이익을 희생하고 미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구조에서 보면 워낙에 히토리라는 굉장히 민감한 이 전략 광물을 가지고 이걸 재련하는 이제 재련소를 세우는 건데 이런 예민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익이 그렇게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이제 국익 차원에서 보면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하긴 했지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예, 오늘도 논란도 많고 걱정도 많은 고려아연의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결과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데일리 마켓인 권소현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간밤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며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뚜렷한 재료는 없었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하며 3대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장 초반부터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에 도입할 신의 프리기탐을 한국 기업과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한국 기업은 아주 좋은 기업인 한화일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점이 오늘 조선주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주가 연일 강세 보이며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산타랠리 기대감 속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내년 설 연휴 전에 H200 칩을 중국으로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한다고 베개를 발표하자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주 최근 들어 상승폭은 더디지만 오늘도 쾌청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달 탐사를 핵심 내용으로 한 미국의 우주의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오늘도 관련주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지난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에서는 월가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듀웨이브 퀀텀에 대해서 이 내년도 CS 2026에 참석해 이 컴퓨팅 기술과 실제 고객 활용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점이 듀웨이브 퀀텀의 주가를 20%대 넘게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에도 모처럼 볕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엔터주와 관련해서는 이 K-팝 콘서트인 드림 콘서트가 내년도 중국 방송에서 송출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또 간밤 미증시에서는 알파벳이 이 태양광 기업을 인수한 점이 오늘의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16만 원 유지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유는요, 이 HBM 매출 3배가 가시권 영역에 들어왔다는 게 그 분석이었고요.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는 그렇다 할 움직임은 없지만 이 증권가의 전망은 장밋빛이었습니다. 오늘 IBK증권에서는 미국 생산 거점 구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가 209만 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미래셋증권에서도 리포트가 하나증권에서도 이 미래셋 증권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수혜주가 미래셋 벤처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미래셋 그룹이 투자한 4천억 원 규모에서 미래셋 증권이 4천억 원, 절반 그리고 미래셋 벤처 투자는 실제로 40억 원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미래셋 주가는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두 종목 모두 하한가로 직행하며 강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미래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포트 소화하면서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첫 상업 발사체인 한빛 나노가 오늘 오전 10시에 발사 실패로 이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가는 1분 만에 급락하며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우선 한샘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3,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공시하며 주가 맑음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최대 주주 엑시트 내용을 공시를 하면서 주가는 10%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23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플러스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네요. 남은 시장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